안녕하세요. 8월 14일, 새로운 한 주 월요일, 왔습니다. 이번 주 말 그대로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듯 합니다. 일단 제가 어제 라방에서 일단 대망의 한 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기 실적 발표 사항도 있고, 우리 또 합병에 대한 재공시 예정일이 또 오늘이죠. 일단 여러 가지 시장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일단 지난주 미 증시는 다우만 상승으로 마무리되었죠. 다우 0.3%, 반면에 나스닥 마이너스 0.6, S&P 500 마이너스 0.1%대에서 하락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단 PPI가 나왔는데 그죠? 시장 예상치 조금 또 상회가 되었고, 하여튼 이제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한 사항. 일단 지난주 미증시 이렇게 빠졌으면 그죠? 일단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은 없을 듯 합니다. 약보합이든 강보합이든 진행이 될 듯 하고요. 일단 시장도 중요하지만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가 더 중요한 사항이겠죠. 일단 제약바이오에 대한 수급, 지지난주였나요? 19112의 비만 치료제 이슈 사항으로 사상 최고가 19112가 가면서 제약바이오 수급 자체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그 시점부터 들어온 수급은 과거의 제약바이오에 대한 수급이 들어올 때랑은 힘이 차이가 난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있는데요. 다행히 과거와는 다르게 수급 자체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셀트리온 삼형제 조금 더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지난주에 코스피의 기간 외인 수급 현황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의 기간 순매수 1위 호텔신라였습니다. 783억. 일단 지난주에 중국 관련주가 또 많이 급등을 했죠. 그래서 한국의 단체 관광 허용했다라는 소식에, 물론 한국뿐 아니라 대부분 일본, 미국 다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면세점 관련주, 화장품주, 여행주가 많이 급등했던 상황이었고요. 또 대표적으로 호텔신라, 그리고 셀트리온 440억, 기간 순매수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 한미약품, 삼성 SDS, CJ 사항이었고요. 외국인 순매수 1위, 삼성전자, 호텔신라 마찬가지 담아갔고, LG엔솔, 현대차, 카카오뱅크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주도주 여전히 그죠. 지금 조정은 조금 보이고 있지만 2차 전지 쪽이랑 반도체 조선 잘 나가고 있고, 제약바이오 그나마 조금 선방하고 있고 그죠. 그나마 또 이제 개별 종목 이슈에 따라서 왔다 갔다 사항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수급 현황, 기간 순매수 1위 에코프로입니다. 465억. 일단 지난주에 MSCI에 편입이 되었죠. 실질적인 리밸런싱은 8월 31일입니다. 일단 대부분 실질적으로 리밸런싱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주가가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하튼 2차 전지 반도체 쪽이 쉬어갈 때 이번 주 확실하게 제약바이오, 특히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에 대한 수급이 완연히 확연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기간 순매수 2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399억. 일단 무엇보다 그죠. 지난주 금요일날 또 연기금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10만 주 가량 대량 매수세가 들어갔죠. 연기금은 셀트리온도 3일 연속 사고 있지만, 특히나 헬스케어 쪽은 9일 연속인가요? 8일 연속인가요? 8월 1일부터 대량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만한 또 이유가 있겠죠. 8월 1일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그리고 메디톡스, 에코프로비엠, 펩트론, 그리고 말씀드렸던 알테오젠 189억, 바이오주 투자 알테오젠 상황이고요. 외국인 순매수 1위 파라다이스 257억, 카지노 관련주 중국이죠. SM, 셀트리온 제약이 216억, 이오테크닉스 등이, 그리고 외인 순매수 밑에 22쪽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67억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서는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주 개인 순매도 1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였습니다. 471억. 그 물량을 외인이랑 기관들이 모두 받아갔던 상황이었고요. 뜨거운 중국 관련주에서 이번도 오를까 해서 정권가 전망, 주간 전망, 당분간 박스피 쪽으로 예상을 하네요.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가 전망이 된다라고 하면서 NH투자증권, 코스피 2530에서 2660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압력 지수는 상당히 제한이 될 것이고 중국 소비주 강세 지속 전망을 보인다. 일부는 조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부터 조금 또 단순 테마 단기 테마 물론 단기적으로 오르겠지만 그죠,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좀 좋은 모습 보이겠죠. 중국 관련주는. 해서 조금 올랐다가 또 조정 보였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여하튼 9월 달부터인가요? 아무튼 중국 단체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부분이 주가에 선반영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여하튼 이번 주 계속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간 스케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죠. 우리 중요한 사항 8월 14일 셀트리온 그룹 합병 절차 본격 돌입 보도에 따른 조회 공시 답변 관련 재공시 기한입니다. 셀트리온 그룹 합병 절차 본격 돌입 보도에 따른 조회 공시 답변 관련 재공시 기한이 오늘.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에 따라 공시 일정은 유동적입니다. 기한 내 제출되는 공시의 경우 공시 부분을 확인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어제 라방에서 잠깐 언급이 되었던 사항 조금 이따 또 자료를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삼성생명 실적 실적 발표 이어지는 상황이고 8월 15일 날은 우리 또 국내는 또 휴장이죠. 또 미국 소매 판매 지표가 또 발표가 되는 상황이고, 이번 주 중요한 게 또 수요일 날 있습니다.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7월 의사록이 한국 시간으로는 17일 오전 3시에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이 의사록 내용에 따라서 그죠, 조금 또 이슈가 될 수 있을 듯 하고요. 8월 17일 목요일 날 큰 이슈 사항은 없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8월 18일 금요일 날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네요.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요한 사항은 오늘 셀트리온 그룹 합병 절차 본격 돌입 보도 부분이랑 8월 16일 수요일 날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17일 새벽 3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 요 정도 사항이다 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2차전지 다음은 바이오로 눈 돌리는 투자자 ETF 출시도 속속 그죠. ETF 8월 3일 삼성 출시된 이후에 3일 만에 287억 거의 300억대 모았다라고 하고 그죠. 타임폴리오 자산운용도 8월 17일이죠. 또 ETF가 상장된다. 몇 번 말씀드렸던 사항이었습니다.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또 편입이 되는 사항이죠. 8월 3일날 출시가 된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쪽에 대한 부분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이 들어갔던 사항이었고, 17일 예정인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여기에도 헬스케어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기후변화 대응에서 양사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협력사의 기후위기 대응 위한 동참 서한했다 해서 이게 삼바 쪽이고, RE100의 미가입 우리 셀트리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대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좀 적극적이다. 셀트리온 대비해서 이행 공개 서한도 보냈다라고 하고 있는 반면에, 셀트리온의 경우 상대적으로 국내외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활동에서 삼바만큼 적극적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셀트리온 현재 재생에너지 사용률 100% 달성 캠페인 RE100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해서 RE100이 기업의 자발적 참여라는 점에서 ESG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ESG 점수가 그죠. 조금 3반은 A 등급에 포함되었지만 셀트리온 B 등급. 이제 시작이죠. 여하튼 올해 이번에 일단 ESG 보고서도 발간이 되었고 그죠. 차츰 또 좋아지겠죠. 한국투자증권에서 7월달 미국 의약품 처방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우리 셀트리온, 램시마, 허주마 같이 봐야 되는 사항이고,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 비중 확대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바이오 시밀러 점유율 전년 대비 상승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세계 제품의 전년 대비 점유율 상승 지속, 특히 인플렉트라의 전월 대비 상승이 두드러진다라고 합니다. 다행이죠. 여하튼 2분기
화이자의 인플렉터나 매출이 그죠 조금 많이 급락해서 염려가 되는 사항인데, 여하튼 7월달 뭐 전월 대비 상승이 두드러진다. 반면 일단 트룩시마의 전월 대비 점유율은 하락이다 라고 합니다. 요 가격 인하 부분도 있는데 그죠. 네, 여하튼 인플렉트라 처방 수량 기준 점유율은 29.5%대, 전년 대비 0.3% 증가, 전월 대비도 0.9% 증가. 여하튼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2분기 실적 네 염려 없이 잘 나왔으면 좋겠고, 일단 트룩시마 기준 처방수량 기준 점유율 29.1%, 전년 대비 1% 상승, 전월 대비는 1.5% 빠진 상황. 허주마 점유율 1.8%, 1%대를 못 벗어납니다. 네, 전년 대비 0.2%. 유플라이만은 그죠. 뭐 아직 이제 한 달밖에 안 된 상황이고, 뭐 삼바 쪽에 대한 부분 세 개 제품의 전년 대비 점유율 상승 지속이 된다라고 합니다. 하드리마의 출시 첫 달 점유율 0.1% 기록했다라고 하네요. 우리보다 일단은 출발은 좋네요. 유플라이만은 거의 뭐 없는 상태지만 하드리마 그나마 0.1%대. 셀트리온의 인플렉트라 점유율 상승이 두드러진다 해서 전월 대비 0.9% 상승하며 상반기 주춤했던 점유율을 단숨에 끌어올린 모양이다. 휴미라 시밀러 시밀러 런칭 7개월 차. 휴미라가 여전히 시밀러 제품을 잘 방어하고 있는 모습, 그죠? 2년 동안 뭐 아무튼 또 오리지널 그게 또 등록이 되어 있죠. 시밀러 중 암제비타 0.9% 기록했고, 7월 진입한 제품 중 하드리마가 유일하게 0.1%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현재 출발이 제일 좋네요. 7월 진입한 제품 7건 중에서 하드리마만 유일하게 0.1%. 하드리마는 약가 경쟁력 있으며 일부 PBM 및 사보험사의 등재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 주요 PBM 중 한 곳에 공보험 시장에 선호의약품으로 등재하기 위한 리베이트 계약이 체결이 되었죠. 추가 업데이트, 뭐 추가 또 이야기가 또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빠른 시일 내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일단 7월달 처방 데이터 뭐 다행히 그죠. 인플렉트라 잘 전월 대비 상승 두드러진다 하고 있고, 하드리마 잘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하튼 제가 이 영상 주말에 올려드렸던 대로 그죠. 이번에 이제 2분기 실적이랑 합병 자체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일단 전체 흐름 연기금 계속 매수하고 있고 그죠. 2분기 실적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셀트리온은 큰 이슈는 없을 듯한데 헬스케어가 화이자의 인플렉트라 매출 상으로 조금 고려를 해봤을 때 조금 문제도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여하튼 오늘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실적 발표가 같이 나올지 아니면 또 따로 나올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합병 쪽에 대한 사항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뭐 제 주관적인 생각은 먼저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합병에 대한 공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형식적인 합병에 대한 내용이라면 그냥 먼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냥 형식적인 뭐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다, 형식적이다 라고 하면 뭐 오전에 보통 한 11시에서 12시 경우에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그때 먼저 나오고 실적이 뭐 장후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제 사항은 합병 공시가 정말 합병하겠다라는 공시가 나온다라고 하면 실적 발표 먼저 그 이후에 합병 공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현재 시장에서 여러 가지 그죠 합병 시나리오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제가 크게 두 가지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3사 합병 동시에 하는 부분, 이제 두 번째 요 부분이 그죠 지금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번에 제약은 조금 배제가 되는 사항,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를 먼저 합병한다라는 약간 뭐 블라인드 쪽이라든가 또 다른 약간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요 두 회사의 합병이 이번에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조금 단기적으로는 그죠 뭔가 주가 변동성은 나오겠죠.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일단 제약이 조금 그죠 이번에 조금 제외가 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조금 하락했다가 또 상승 흐름에는 같이 동참은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시나리오로 나온다라고 하면 제약이 과거에 보여주었던
제일 좋은 시나리오 쪽에 대한 상승 기대는 힘들 듯 하지만 셀트리온 삼형제 뭔가 호재 소식이라든가 악재 소식이 있으면 항상 비슷하게 상승할 때는 같이 상승하고 하락할 때는 같이 상승한 경험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과거의 변동성만큼은 조금 어렵겠지만 어렵겠지만 제약도 따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뭐 그렇게 또 아무튼 두 가지 시나리오 부분이었죠. 그리고 아무튼 뭐 합병에 대한 또 이슈, 뭐 어제 라방 참석하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죠? 라방에서 일단 또 우리 또 주주분이 또 중요한 정보라고 해야 되나요? 또 올려주셨던 사항이었죠. 그래서 일단은 뭐 중요한 정보 쪽에 해당되는 사항, 그 어떻게 보면 이번 11시에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쪽에 대한 그 이사회 결의 소식이 있다. 이사회 열린다라고 뭐 어제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반면에 제약은 없다. 제약은 없다라는 소식 뭐 정해졌습니다. 뭐 전해졌던 사항이는데 일단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것대로 진행이 될지 또 아닐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사회가 오늘 11시에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잘하면 그죠. 잘하면 오늘 장 마감 후에 합병 공시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전에 2분기 실적이 먼저 나와줘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물론 뒤바뀔 수도 있겠죠. 여하튼 저는 일단 일반적인 절차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여하튼 그리고 뭐 장 마감 후에 뭐 기자회견 이야기도 뭐 어제 라방에서 잠깐 나왔는데 말 그대로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일단 그분이 그렇게 좋은 정보를 공유를 해주셨지만 뭐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사항. 그리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원래 합병 공시는 뭐 아무튼 뭐 15일 이후에 뭐 나온다라는 또 그런 또 이야기도 있었고 PBM에 대한 또 이야기도 뭐 강한옥식 또 들려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또 합병 진행에 대한 절차 부분도 뭐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뭐 테마색이든 국민연금이든 그리고 우리 주주 간담회 쪽에 대한 사항이든 뭐 여러 가지 그냥 썰이라고 해야 되나요? 썰이 나와주고 있는 사항인데 여하튼 우리 주주에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 썰로 빨리 조금 다가와서 이번 주 정말 조금 그나마 좀 크게 웃을 수 있는 한 주의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번 주 여하튼 주가에 일단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주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